제가 서두 발언을 소회 같은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2007년도에 지리원에서 네트워크 RTK VRS 서비스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인하대 막 왔을 때고 그리고 네트워크 RTK VRS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을 제가 그때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GPS를 지금 뭐 30년째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때 네트워크 RTK 서비스 처음 테스트했을 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멋진 소프트웨어가 있나. 당시에 지리원은 14개 기준국 가지고 있었거든요. 14개 기준국으로 전국 어디를 다녀도 1, 2cm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술을 트림블이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트림블이 이상한 가격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용자 수 제한을 하고 사용자 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돈을 받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지리원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단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FKP로 가자. 그때 도입한 게 GN 스마트입니다. 근데 FKP 도입하면서 구매하셨던 GN 스마트가 2019년까지 제대로 셋업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020년 올해에 그 최저가 사업을 이제 처음으로 맡았고 6개월 고생해서 최저가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걔는 FKP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VRS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VRS를 할 수 있고요. 사용자 수 무제한입니다. 같은 VRS 서비스인데 사용자 수 무제한이고 하지만 양방향 통신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FKP는 정확도는 유사하게 나오고 단방향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GN 스마트는 VRS 할 수 있고 FKP 할 수 있고 또한 SSR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림블사, 라이카사의 소프트웨어들도 다 SSR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걔네들 포맷은 비공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트림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라이카를 이용하시면 걔네들 수신기를 사야지 SSR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GN 스마트의 매력이랄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상용 소프트웨어로서는 제일 후발주자니까 세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까지 사업하셨던 분들은 GPS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셋업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마침내 2020년에 모든 걸 완성했다고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저희 회사를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지금 인하대학교 교수로 온 게 아니라 PP솔 대표이사로 가지고요. 2012년에 저희 회사 만들었고 2018년 10월에 저희가 이제 일본에 자회사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SSR을 상용 서비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N 스마트 도입해서 2018년 정도에 GN 스마트 구매해서 SSR 서비스 하는데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세팅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지오 플러스 플러스의 또 어떤 라이센스 정책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협업하면서 일본에서 SSR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회사는 2012년에 만들었는데 2013년부터 저희가 이제 방송사 SBS랑 같이 SSR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2017년에 KT랑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일본이랑 2019년에 하고 있고 이번에 지리원 일을 맡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앱 개발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오로지 GPS만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GN 스마트의 특징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리원은 77개의 상식 관측소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기준망을 먼저 다시 재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77개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에 둘러싸여 있다든지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해서 기준국으로서의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기준국이 많다고 반드시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원 최초의 VRS 서비스는 14개 가지고도 전국적으로 잘 됐었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저희는 30개를 골랐습니다. 제주도가 조금 민감해서 제주도는 2개를 선택을 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이제 이게 GN 스마트 실행 화면 중에 하나인데 뭐 빨간색, 초록색 있는 게 이제 그 전까지는 GPS 글로나스만 되다가 지금은 베이두와 갈릴레오를 포함했고요. 원하시면 QGSS도 되고 이란이 아니죠. 인도의 나빅도 같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4개 시스템만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SSR의 메시지 구조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정보들이 나오냐 하는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그냥 리스트만 했는데요. 인공위성에서 생기는 오차의 요인인 시계 오차, 궤도 오차, 위성 바이어스 오차 이 세 가지가 모델링이 되고 지상 쪽에 내려와서 이제 30개 기준국으로 저희가 대륙권 오차와 이온층 오차를 격자형으로 모델링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이 5개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GN 스마트 2는 저희가 이제 2013년에 SBS랑 같이 GN 스마트를 도입했을 때 그때 1.3이었어요 버전이. 근데 지금 현재 2.5.1입니다. 지난주에 또 패치가 나와서 2.5에서 2.5.1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SSR도 할 수 있으면서 VRS, FKP가 동시에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포팅 GPS 글로나스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언급드렸던 4개 글로벌 시스템이 되고 로컬 시스템인 QGSS랑 그 다음에 인도의 나비까지도 같이 포함한다는 거고 올 시그널스라고 되어 있는 건 저도 이번에 세팅하면서 보니까 주파수가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파수만 다른 게 아니라 성능도 다르고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핸들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랑하는 건 뭐 any reference station, any rover라고 하는 건 아무 기준국 수신기 종류를 연결해도 되고 로봇 안에서도 심지어는 유블록 가지고도 다 된다. 그러니까 정말 무제한으로 기자재 뭐라 그러죠? 브랜드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게 반복돼서 위에 있고요. 두 번째 서비스 종류도 그렇고 세 번째 무제한 서비스라고 하는 게 GO++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얘들도 라이센스 정책이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리원에서 구매하신 GN 스마트 라이센스는 기준국 무제한입니다. 기준국을 60개를 연결하든 120개를 연결하든 가격이 안 바뀌는 그런 라이센스를 구매하셨어요. 지금 현재 트림블은 그렇지 않죠. 기준국 하나 추가하면 또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고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 접속 다수가 유제한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측지 측량 분야에만 사용하던 게 이제는 드론, 무인 자동차, 그리고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던 스마트폰 등 무제한으로 사용자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화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가겠는데 작년에 최적화 사업을 1차로 하셨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비교를 해봤어요.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일본에서 생성되는 제노바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SSR 가지고 저희가 측의를 한 결과이고요.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수평 오차입니다. 0에서부터 2m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 거는 저희가 60개 이상 데이터를 세트를 테스트했을 때 아주 스무드하고 일관성 있게 정확도가 10cm 정도로 수렴하는 반면에 당시의 지리원 서비스는 성능이 훨씬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최적화 사업을 해서요. 현재로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같이 거의 동등한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되나요? 10월 19일에 공식 서비스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내용은 과제에 이제 과학 지시서를 저희가 적어 놓은 것인데 첫 번째가 이제 기준만 구성해서 최적화하자. 두 번째가 품질 검사를 좀 해보자. 우리가 VRS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VRS 가끔 튑니다. 수센치 이상 오차가 날 때가 있고요. 하지만 사용자는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이게 좋은 성능을 지금 내고 있는 지표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표를 만드는 연구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활용 방안 확대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제일 궁금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 성능 테스트를 저희가 4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테스트를 했는데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측 지역별 성능 테스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게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잘 되고 경상도에서는 잘 안 되느냐 혹은 제주도에서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균일한 정확도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했고요.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건 민간 측량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싱글 프리퀀시를 가지는 1주파 저가의 수신기를 가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주파를 테스트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한 12cm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SSR의 특징이 보통은 수직이 한 3배 정도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SSR을 이용하시면 거의 동등한 정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cm 내외의 정확도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비별 테스트입니다. 장비별 테스트라는 이야기는 1주파, 2주파,
스마트폰에서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오느냐의 문제이고요. 제가 그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는데 SSR을 가지고 사용하고 싶은 사무자들이 많은데 근데 내가 가진 수신기는 5년 전에 구매한 거예요. 얘는 SSR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신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기존의 수신기가 SSR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SSR to OBS입니다. 그러니까 SSR 메시지를 기존의 OSR 방식의 오브저베이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주파도 같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SSR 가지고 20cm 뭐, 난 필요 없어. 나는 2cm가 필요해라고 이야기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지오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SSR 또 OBS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니 기존의 VS랑 동일한 1cm의 정확도가 나왔고요. 1주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준이 나왔고 스마트폰도 이제 기존의 원시 데이터, 스마트폰에 나오는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 SSR을 적용할 때랑 안 할 때랑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존의 트림블 기반의 피벗 VRS를 쓸까? 아니면 GN 스마트 기반을 쓸까?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실 텐데 특히나 테라노처럼 난수신 환경에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OSR은 픽스가 풀려서 정말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SSR은 그렇지 않게 안정적으로 증기가 됐습니다.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차량 주행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20cm 정도 나오고 다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역별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원, 충청, 경상 이런 정도의 처리를 했고 데이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1주파로 저희가 성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보여드린 그림이 RMS 오차라고 그냥 원시그마 오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평으로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동해를 보시면 수평으로 9cm, 수직으로 11cm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좀 특이한 게 스탠다드 디베이션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약간 바이어스가 낀 상태로 수렴은 하는데 그 프리시전은 아주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동그라미가 땡땡땡 쳐져 있는 게 뭐냐면 SSR을 공격하시는, SSR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얘는 수렴 속도가 느려. PPP RTK는 30분을 기다려야 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3, 4년 전에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솔루션 보시면 한 3초, 길게는 6초 이내에 수렴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2주파를 SSR to OBS라고 하는 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기존 수신기에다가 SSR을 이용한 VRS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저희가 기존 거리를 10km, 20km까지 좀 다르게 했고 수신기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태틱 모드, 오토모티브, 피데스트리언 여러 가지 측이 모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측이 모드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3D에서 픽스까지 가는데 1초, 길어야 3초, 정확도는 1c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1주파이고요. 1주파는 앞에서 많이 말씀드려서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만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SSR을 적용했을 때 20cm 정도가 나왔는데 SSR을 적용 안 한 동일한 데이터를 SSR 미적용으로 해보니까 3m, 거의 5m, 6m의 수직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스마트폰 측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안드로이드, 아신 것처럼 애플에서는 원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죄송하지만 그 중국의 샤오미 MI 베이스를 썼고요. 이게 삼성보다도 사실 더 로우 데이터의 품질이 좋아서 보시면 SSR을 적용하지 않으면 3.5m, 6.6m 수직 오차가 나는데 저희가 적용을 했을 때 1m 내외에 항상 이래요. 이 수평과 수직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SSR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테라노처럼 난수신 환경에서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그냥 거의 테라노 수준의 높은 건물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리원의 VRS 서비스와 그 다음에 SSR을 가지고 저희가 안테나 하나에 동일한 수신기 스플리트로 물려서 테스트를 해본 경우이고요. 저희는 1주파, 그 다음에 지리원 거는 2주파.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갈릴레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지리원 서비스는 VRS 서비스는 GPS와 글로나스만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GN 스마트는 저희는 아니지만 GN 스마트는 4개 시스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뭐 처음에 시작은 양쪽이 왼쪽이 SSR 기반으로 한 거고 오른쪽이 OSR 기반인데 1.6시 지나서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면 위성 수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위성이 건물에 가렸다 보였다 하는 사이클 슬립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VRS는 난리가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대 오차가 90m까지 납니다. 수평이. 근데 SSR은 9.5m. 그러니까 SSR의 장점이 조금 기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더블 디퍼런스를 이용하는 RTK의 특징이 있어서 사이클 슬립이 생기면 리셋되고 다시 그렇죠. 재수령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SSR은 위성 한두 개가 사이클 슬립이 발생하면 그냥 버리고 기존의 위성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테스트도 주행 테스트는 특별한 게 없어서 한 15cm 정도 저희가 정확도가 나왔고요. 그럼 참값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참값은 지리온의 VRS를 가지고 이제 개활지니까 VRS가 시속 100km로 달리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1, 2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SSR 측위를 해봤더니 수평으로 한 15cm 정도 정확도가 나왔고 오른쪽 그림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결론은 시속이 높다 하더라도 시속 100km를 달린다고 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정확도가 확보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속까지 설명드리는데요. SSR 자랑을 많이 했는데 아까 김현호 연구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은 수신기가 없다. 그죠? 수신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림블, 라이칸, 노바텔 다 PPP SSR 수신기를 판매합니다. 하지만 포맷이 규격이 공개되지 않아서 다른 회사들은 못 만든다는 거죠. 일본 생각하시면 일본은 SSR 서비스를 이미 2, 3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츠비시라든지 몇 개 회사들이 수신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 서비스가 제공되면 수신기는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리온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뭔가 스피드업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니까 SSR 고정정보 표준화 안 돼 있지만 우리 GN 스마트 기반의 SSR은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SSR 기반으로 측위를 하는 솔루션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하자. 제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 표준이라도 먼저 만들자. 세계 표준도 없고 국가 표준도 없는데 먼저 지리온에서 기관 표준이라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면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냐면 지지난주에 착수를 했는데요. SSR 메시지 디코딩부터 합니다. 첫 번째 세부 내용에 보시면 스마트폰 원시 데이터 코드 개발이라고 하는 건 안드로이드 기반의 API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조그만 스마트폰의 GPS 칩에서 GPS, 글로나스, 베이두, 갈릴레오, QGSS 다 나옵니다. 원시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걸 디코딩 할 수 있는 걸 지리온에서 제작을 하신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SSR 디코더라고 하는 건 SSR 고정 정보를 서비스하는 지리온 서버에 붙어서 스마트폰이 기준입니다. 서버에 붙어서 그 메시지들을 가지고 오고 측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디코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이제 수신기랑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걸 저희가 만들 계획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앱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지리온 서버에 SSR을 가지고 오고 스마트폰 로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그 두 개를 믹스시켜서 조합해서 측위를 하는 알고리즘까지 저희가 만듭니다. 내년 3월까지 계획이지만 서둘러서 11월, 12월에 완료를 하고 오늘 이 자리와 같은 소개를 하는 자리를 가질 거고요. 당연히 이제 시연을 그때는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 포맷을 만들겠다.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건 SSR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만든 QGSS 기반의 컴팩트 SSR이라는 포맷이 있고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공개된 포맷입니다. 사코다의 스파르탄 N이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지오++, GN 스마트의 SSR-G,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서로 평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갈 것이냐 저희가 판단해서 기관 표준을 제안 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통사라든지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회사들을 다 모시고 저희가 스마트폰 하나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SSR 측위를 해서
저희가 측위를 두 가지 모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 측위에는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보행 측위를 하고요. 걸어 다니면서 측위를 해보는 것. 그리고 이제 주행하는 차량에 탑재해서 주행 테스트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